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최신 이슈와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완벽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하단부에 있는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에서는 영상뿐만 아니라 2023년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총 정리집을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뽑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 한 해 동안 투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될 섹터인데,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이 로봇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흘러가는 산업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총 정리되어 있는 로봇 산업 총 정리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산업 리포트를 받으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 싸게 살 기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BM보다 앞으로 20배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 반드시 공략하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의 핵심은 사실 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트렌드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 중국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내용이죠. 에코프로가 매출 5조 원대로 퀀텀 점프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로 인해서 에코프로 주가가 카카오 게임즈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4위에 안착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대다수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들 잘 움직이죠. 전기차 산업 관련된 뭐 배터리 산업, 소재, 뭐 배터리 셀 다 좋은데, K 배터리가 지금 글로벌 점유율 그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2조 원이 넘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국 배터리 건물인 CATL 같은 경우에는 벌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4조 원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폐배터리에 대한 내용들, 폐배터리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폐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종목군들도 함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부터 같이 보면서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가 이번에 매출 5조 원대로 퀀텀 점프를 했다라는 내용이 지난 2월 5일 날 나왔습니다. 이게 2022년 처음으로 연매출 5조 원을 돌파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게 바로 에코프로 그룹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지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에코프로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냐, 이게 왜 그렇게 움직이냐면은 창사 24년 만에 누적 매출이 1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연매출이 1조였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2022년도에는 연매출을 5조 원을 돌파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21년과 22년, 2년 동안 6조 원의 매출이 발생한 거고, 창사 24년 만에 누적 매출이 10조가 돌파했다는 건 뭔 소리예요? 22년 동안 4조 원의 매출이 났었는데, 창사 이후 22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보다 지난해 벌어들인 매출이 더 크다는 겁니다. 즉
얼마나 이 에코프로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지난 22년 동안 벌어들인 돈보다 지난해에 벌어들인 돈이 많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난해 10월에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 내에 이 CAM 7공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7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공장 완공 후에 시운전이 이미 끝났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진행이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신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매출이 더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현재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카카오 게임즈를 제치고 시가총액 4위를 차지합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이 거의 다 2차전지고요. 코스닥 시총은 에코프로 BM이 현재 1위, LNF가 네, 제가 잘못 적었네요. LNF는 3위죠. 에코프로가 4위입니다. 2위는 이제 셀트로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순으로 2차 전지 관련 업종이 이 코스닥 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8공장, 9공장을 비롯해서 유럽, 북미, 해외 공장 건설 등으로 이 국내외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기대감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전기차나 이차전지 시장에 대한 성장성 의문 가지는 사람들 없습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분명히 없지만 국내 시장 특성상, 한국 주식시장 특성상 더블 카운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또 더블 카운팅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을 하면 더블 카운팅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기 쉽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SK그룹을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제가 예시자를 갖고 왔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SK가 있고요. 이 밑으로 이번에 인적 분할이 지난해 됐지만 어쨌든 SK텔레콤, SKC, SK이노베이션, 뭐 SK네트워크스 여러 가지에 대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그룹이 지주회사이면서 SK텔레콤이 있고요. 그 밑으로 원래 하이닉스가 같이 있었죠. 세 개의 종목 모두가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가 상장이 되면은 순수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장을 안 합니다. 물론 일부 상장이 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대거 상장되어 있진 않아요.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바로 이걸 보시면 아마 이해 가실 겁니다. 이 연결 재무제표 작성 시에 종속회사는 지분을 50% 이상 보유를 해야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회사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분율이 50% 이하라도 이 연결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C, SK네트워크 등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4개 회사 모두가 5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종속회사로 간주하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연결회계를 하죠. 지분율을 잠깐 전 걸 보면은 지분율이 실제로 30%대, 40%대, 30%대, 40% 조금 안 되죠. 50%를 넘어가진 않습니다. 50%는 넘어가진 않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배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연결 기준으로 과거에는 이제 SK가 SK텔레콤을 지배하고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출이 100억이라고 했을 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에 대한 본사 실적 플러스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포함이 되고요. 또 SK 같은 경우에는 SK 본사 실적, SK텔레콤 본사 실적,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카운팅이 벌써 3번이 되는 겁니다. 트리플 카운팅이 되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몇 번씩 카운팅이 됩니다. 에코프로그룹 같은 경우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에코프로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 BM부터 해가지고 뭐 AP 여러 가지에 대한 기업들 지분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의 지분이 뭐 이렇게 전부 다 100%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에코프로에 대한 매출액을 봐 보면은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이런 식으로 잡히죠. 엄청나게 큰 수치로 잡히는데 이거를 별도로 바꾸게 됐을 땐 그 규모가 기존 연결했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초라한 수치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이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전망, 성장성, 그리고 향후 모멘텀까지 전부 다 있는 건 맞습니다. 즉 전기차나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장기로 꾸준히 볼 필요가 있고요. 새로운 산업의 방향은 국내보다는 전기차, 이 선진국들의 투자 방향에 대해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한 12조 정도 되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4조 정도 되죠.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가치가 한 16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런 더블 카운팅 문제로 주가가 한 번에 쭉 못 올라가고 밀리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이 전기차 중에서도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재나 뭐 배터리 셀 쪽에서는 앞서 나가지만 새로운 사업 방향성에서는 사실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사실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매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배터리 셀 기업들이나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그만한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년 30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이 설립되는 추세로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 K배터리가 현재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2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고요. 지난해 기준에서 건설 중이거나 증설이 예정된 물량을 포함하면은 전 세계 리튬 배터리의 생산 총량이 8,102기가와트시나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대다수 67% 정도가 중국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 뒤를 이어서 독일, 미국, 헝가리 여러 가지에 대한 국가가 따라가고 있지만 사실 이 격차를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힘든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 부분이나 아니면은 보급 부분에서 가장 많은 중국의 배터리 정책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그 배터리, 중국의 배터리 기업 중에서 가장 선두가 어디예요? CATL이죠. 그 CATL이 이 폐배터리 재활 사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왜? 배터리는 수명이 현재 4년에서 8년 정도로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폐배터리가 이제부터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 규모가 지금까지 늘어난 속도에 맞춰서 대폭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계 배터리 생산 1위 기업인 CATL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5년 향후 10년 뒤에는 폐배터리에서 재료를 갖고 와서 일부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7천억에서 2050년도까지 600조 규모로 엄청난 성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폐배터리를 우리가 만약에 전기차 자체를 폐차할 때 그 안에 있는 배터리를 빼가지고 혹은 오래된 자동차들을 갖고 와가지고 배터리를 폐배터리 활용을 해야겠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자동차들 어디에 모아놓고 어디에서 배터리를 회수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로 보내고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교체식 배터리입니다. 교체식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점이 명확해요. 배터리 교환에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휴대폰 충전만 하더라도 5분, 10분 만에 될 수가 없겠죠.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속 충전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충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급속 충전을 하면은 배터리 성능 저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배터리 교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2분에서 3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충전소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배터리 수명 연장에 대한 기대 효과 그리고 재활용 쪽에서 이 순환 경제 구축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산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80%에서 90%씩 성장하고 있고요. 중국의 교체식 배터리 규모는 지난해 기준에서 8,400억 정도였는데 2025년도까지 지금 23년도니까
3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게 18조 원 규모로 무려 20배 이상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처럼 2030년도까지, 2050년도까지가 아니라 당장 3년 뒤에 20배 성장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내에서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도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어서 2025년 기준에서는 전체 신재생 승용차의 비중에서는 17%를, 상용차는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배터리 교환소도 2025년도까지 3만 개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나라는 안 따라하냐? 우리도 배터리를 교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했던 전기차 배터리 스와핑의 우리나라 도입 검토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교체식 배터리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적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교체 시설에서 만약에 보관하게 되면은 온도 습도를 유지해서 배터리 수명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재충전을 야간에 하기 때문에 충전 시 폭발 사고에 대한 위험도 분명히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뺐다 꼈다 하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리사이클 회사로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추출해서 다시 배터리를 만들면 되겠죠. 즉 규모에 대한 그리고 순환 경제에 대한 강점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중국 정도의 규모의 경제에서나 가능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단일 차종에 대한 판매량도 상당히 적죠. 왜냐면은 똑같은 배터리를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자동 전기차의 배터리 규격이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 단일 차종에 대한 판매량이 상당히 적어서 해당 산업을 도입하는 거는 사실상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거는 중국에서만 가능하다. 폐쇄적인 중국 시장 내에서는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모든 완성차 업체로 퍼져나가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도 본다고 했을 때 테슬라만 썼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거기에 대한 강점이 계속 부각되고 거기에 대한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뭐 GM이나 BMW나 뭐 포드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기업들이 원통형 배터리를 슬슬 써볼까라는 내용들을 말을 하면서 점점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죠. 즉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강점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사람들이 교체형 각 국가의 각 혹은 각 완성차 업체들이 교체형 배터리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두가 중국 시장인데 단순히 중국 시장이 기업들이 밀어붙여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의 정부가 대대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바탕으로 독일이나 유럽 전기차 시장을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교체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흐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충분하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중국 시장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규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국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르노, 뭐 테슬라 아니면 베터플레이스라는 여러 가지에 대한 기업들이 2010년대 초반에 이 교체식 배터리 전기차 도입을 계속적으로 사업화했었는데 그 사업화를 실패해버립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도화 단계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각 국가별로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보다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관련주를 봐야 됩니다. 그냥 배터리 교환 사업을 한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관련주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과 이 교체형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는 국내 기업이 뭐가 있냐? 바로 펠루메드가 있습니다. 이 펠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핵심 특허 추가 취득을 했고요. 교체형 배터리의 안전성 개선, 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시장의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월 26일 날 한 2주 정도 됐네요.
지난번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특허를 취득으로 교체형 배터리 사업에 필수적인 배터리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초에 세계 전기차 1위 기업인 비아디와 전기 이륜차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MOU도 함께 체결을 했고요. 비아디와 세부적인 추진 사업 그리고 역할을 명시한 본 계약도 현재 준비 중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기 이륜차나 2차 전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론이나 선박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체형 배터리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선두로 달려나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체형 배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으면은 뭐가 주목을 받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거는 바로 그냥 배터리 충전소를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현대, 기아, 아파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한다. 그리고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 부분에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죠. 이제 어제자에 나온 뉴스인데 현대차 전기차 충전소 이 이핏을 담당하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디스플레이텍이 그 지분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이게 계속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투자할 때마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얘네가 지금 현대차랑 기아 자동차가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을 63% 정도 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이 한 17% 들고 있어요. 디스플레이텍, 현대차, 기아가 사실상 지분을 80% 들고 있는 기업이 이핏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전기차 보급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충전소 인프라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전기차 충전에서 뭐 폭발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기차 충전 시설은 앞으로 지상 설치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충전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인프라 구축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디스플레이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2차 전지와 전기차 산업이 커짐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로 중국과 연결된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서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국내 전기차 도입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인프라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디스플레이텍이고 현재 가격도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케이 알겠다. 이 전기차 관련된 저렴한 종목군들 알겠는데 나는 미래 산업도 같이 알고 싶다. 로봇 섹터에 대한 총 정리집 이거 자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해당 산업 리포트 받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란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의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밑에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땡땡 시그널, 무슨 시그널 많은데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김용민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광고 문자, 광고 전화 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확인하고 클릭하셔서 여기 보이시는 설치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광고 전화 안 오냐? 광고 전화 안 옵니다. 왜냐하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내에서는 전화번호를 적는 란이 없어요. 즉 개인정보를 적지 않기 때문에 전화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설치 100% 무료고요. 설치 후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반드시 김용민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요. 급등 추천주를 누르시고 그 상단부에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클릭하셔서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은 밑에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업로드를 해 놨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다운로드는 100% 무료고요. 영구 소장 가능합니다.
연구 소장 가능하시니까 그냥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이거 다운받는 것만 무료고 어플리케이션 이용은 무료냐? 돈 드는 거 아니냐? 어플리케이션도 전부 다 무료입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100% 무료인데 평생 무료입니다. 앞으로도 돈이 과금이 하나도 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어떤 식으로 어떠한 컨텐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급등 추천주가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는 말 그대로 다음날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후보군들에 대한 종목군들을 김용민 대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비스토스 이런 식으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비스투스 말고도 2월 7일 MP 그리고 그 밑에 AP 위성 그 밑에 나무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군들 보시고 매매 스타일이나 승률이나 이런 것들 보시고 내 성향과 맞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그 종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장정급등 뉴스는 뭐냐? 그냥 뉴스 올려주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뉴스 올려드리는데 뉴스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뉴스에 관련된 종목군도 같이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고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까지 제가 직접 정리해서 오전 8시 50분 이전에 업로드가 됩니다. 8시 50분 이전에 업로드가 되고요. 장 시작 전에 무슨 이슈가 있는지 그 이슈에 대한 종목은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매일 업로드가 됩니다. 그럼 급등주 완벽 분석은 뭐냐? 시장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강한 이슈, 그 강한 이슈에 대한 관련주들, 왜 이런 이슈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고 그 관련주는 왜 여기 관련주로 편입됐는지 정리해서 업로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보신다면은 추천주로 내일 공략주 알 수 있죠. 장 시작 전에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뭐가 주목받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이 어플만으로도 여러분들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여러분들께 최신 뉴스와 거기에 따른 분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 말씀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예정인데 오늘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그리고 나는 이 영상이 업로드되면 바로바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마지막으로 김용민 대표 오늘도 고생했다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다들 하루 동안 투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